안녕하세요. 퀼트 부인 이영희입니다. 스트라이프 파우치를 할 건데요. 큰 걸로 지금 하려고 퀼팅 솜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로는 29cm 정도, 세로는 36cm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줄로 지금 나눠 놨거든요. 가운데는 사선으로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지금 할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는데 미싱을 할 때는 이렇게 박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되거든요. 원단이 있으면 그 식서 방향,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라주는 것이 미싱하기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천이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 푸서 방향으로도 자를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지금 푸서 방향으로 제가 잘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느질 할 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해서 이거 하나는 제가 그 늘어나는 방향으로 잘랐고, 이 나머지는 다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처음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어지는 선에서 시접이 필요한 이 정도까지 박아줘서 이제 넘겨서 잘라줘야 되는 건데, 선을 이렇게 그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놓고요. 요거도 지금 이 방향, 여기가 지금 그 선이 있으면 시접까지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박을 건데, 요걸 박을 때는 여기 앞면과 같이 맞붙이도록 이렇게 놓고 이제 박아줄 거예요. 박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이게 꺾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줘야 돼요. 미리 자르면 이게 작아졌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접어서 이 선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줘야 돼요. 이제 여유 없이 했다가는 이게 넘겼을 때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요거하고 요 선만 주의해서 쭉 이제 사선을 박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선에서 3땀 정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선에 한 3땀 정도를 지나와서 끄면 됩니다. 여기서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박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넘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불필요한 것은 좀 잘라낼 거예요. 원하는 선에서 한 1cm 정도 바깥으로 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선에서 한 3땀 정도 더 박아주는 거, 여기에서도 3땀 정도 더 박아주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이게 요거 자를 때는 항상 넘겨서 잘라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조금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선을 그어서 박아서도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점 시작하는 점에서 한 1cm 정도 이렇게 놓고 시침핀을 꽂아서 핀을 이렇게 빼주면 핀도 보호하고 또 바늘도 보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 왔다 하면 여기 살짝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카트해 준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박았습니다. 이쁘죠? 깔끔하고, 이거는 퀼팅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이 선을 이제 그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시접이 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끝이 이제 지저분한 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일직선을 맞춰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을 이렇게 둬서 박아서 넘겨줄 거예요. 박아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사선과 직선의 스트라이프를 해봤습니다. 직선은 이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아서 넘겨서 이렇게
사이즈를 어느 정도 균일하게 해서 박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감을 여기다 놓고 재단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거 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라이프를 완성했거든요. 그리고 박다 보면 약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절 접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귀접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좀 더 많이 넣기를 원해서 꽃병처럼 제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옆면을 그릴 때는 여기 기장하고 여기 둘레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다리 골로 해놓으면 이제 세개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에 남은 원단을 이용해서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했던 그 원단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운데요. 옆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가방의 길이를 반절 접어서요. 이 길이를 잽니다. 그러는데 우리 옆면을 준비할 때는 기장하고 바닥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놓고 위에 부분을 몇 센치로 여기서 놓을 건가. 근데 보편적으로 가방 끈을 생각해서 가방 끈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작게 하면은 또 다른 거를 침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놓은 다음에 이 사다리꼴로 이렇게 일단은 그려요. 여기를 이제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굴리든지 약간만 굴리든지 하는데 여기 전체적인 사이즈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린 이 선에서 전체 사이즈를 맞도록 이렇게 좀 키워주면 됩니다. 아니면 너무 길었다 하면 좀 잘라주면 되고요. 만들어서 옆면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핸드 퀼트와 달리 우리는 시접분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그냥 박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 지금 하다 남은 원단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래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유를 좀 남겨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박다 보면 아니면은 재단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뒀어요. 그래서 이 가상이 다 박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잘라주면은 실수가 없다는 거. 옆부분을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옆부분의 중간 부분 체크하시고요. 또 몸판의 중간을 체크하시죠. 그래서 같이 맞붙여서 시침핀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제일 끝트리 부분 여기 입구 쪽에 거기를 이렇게 맞붙여서 시침핀을 꽂아놨거든요. 할 때 여기서 직선 부분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이 직선 부분을 먼저 이렇게 꽂아놔요. 그리고 양쪽으로. 그리고 이 밑부분도 이렇게 직선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이렇게 꽂아놔요. 시침실로 이렇게 그 박아지는 선 옆에 쪽으로 시침실로 쭉 이렇게 그 시침을 해주면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박아질 수 있어요. 처음 할 때는 여기 되돌아뜨기 하는 거 아시죠? 그거는 필수예요. 왜냐면 그냥 시작하면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서 바이어스 박을 때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은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해서 정확하게 박아주는 것이 다음에 또 뜯는 현상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천천히 박아주세요.
여기 마무리 왔을 때 다시 되돌아뜨기 합니다. 깔끔하게 됐죠? 네, 그리고 양쪽으로 다 박았습니다. 바이어스를 박을 거거든요. 바이어스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 시접분을 접어서 먼저 박아야 되거든요. 이 박아서 이 선 따라 쭉 이렇게 되돌아올 거예요. 바이어스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바이어스 원단이 만약에 모자랄 경우 가능한 여기 옆면에 이은 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끝을 접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핸들을 이제 달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은 거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 끝트리 부분으로 해서 넘겨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깔끔하고 이쁘고. 이렇게 지퍼가 있죠. 지퍼에 이 끝 마무리 하는 거를 지금 할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선을 그어 놨어요. 그어 놓고 여기 그 마무리한 쇠 있죠. 쇠 이 정도로 오게끔 해서 홈질로, 왜냐면 이거는 큰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홈질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빼놔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뒤로 제껴서, 제꼈죠? 이렇게 제껴서 이제 앞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시접이 2번이나 가기 때문에 탄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이 접은 부분이 잘 안 될 경우에는요, 이게 딱풀 있죠? 딱풀로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을 풀 묻혀서 이렇게 아금박스럽게 해놔도 돼요. 위치에서 앞으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요. 매듭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부분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앞에서 할 거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이거를 안 박고 여기 박은 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침실로 이렇게 여기 마무리를 했어요. 저 옆면 있죠? 옆면 옆에서 여기 1cm 정도 띄워줘서 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가서 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cm 정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서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지퍼 달 때 몸에서 이 안쪽으로 놓게 해서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주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하면 지퍼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퍼를 잘 가장자리에서 1cm 정도 띄워 놓는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여기서 띄워 놓은 다음에 한번 재보는 거예요. 여기 중앙까지 어느 정도 필요로 한가 지퍼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재서 여기를 체크를 해요. 한번 시침핀으로 해보니까 많이 울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기 맞춰서 이렇게 체크를 이제 해 놓는 거예요. 여기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잘 맞아졌나 어쩌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여기가 운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이걸 좀 고정을 해서 내가 봤을 때 균일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박음질로 쭉 이게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지퍼를 이 박음질로 해서 여기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안감을 시접을 접어서 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시접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퍼를 달고 안감을 시접 접어서 감침으로 했어요. 깔끔하고 좋죠? 여기 볼 때도 재봉틀 자국이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요. 마지막으로 숄더백 핸들을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나요? 이쁘죠? 이렇게 그 재봉틀로 해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